안녕하십니까. 예, 문화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재형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문교TV를 찍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달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저희도 약간 좀 여유가 생겨서, 오늘 문교TV 주제는, 방학 동안에 우리가 이제 좀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읽을 만한 어떤 책들이나 혹은 볼만한 영화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이라든가 영화를 소개시켜 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선생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좀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책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책을 준비하지 않은 선생님들 계신데요. 먼저 소개할 책을 가지고 오신 선생님들 이야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을 2권이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준석 교수님께서 이준석 교수님 말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입니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예, 건강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예. 저는 오늘 철학의 이해나 신화의 세계 담당 교수가 아니라 미술의 이해와 감상 담당 교수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학 때 한번 읽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첫 번째는 이 책이에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요거는 아마 아주 초기에 나온 그런 편본이어서 지금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서경식 선생님이 쓰신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이게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유려하게 옮겨졌어요. 보통 이렇게 우리의 그 미술의 이해와 감상도 극히 일부분을 빼면 서양 미술사 입문에 해당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 그림들을 한 꼭지씩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해설을 붙인 책인데 이게 그냥 한가로운 그냥 미술관 탐방기는 아닙니다. 한가로운 미술관 탐방기랑은 좀 다르고 이분이 이제 제일 조선인인데 70년대 초에 두 형님을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에 빼앗겼고 그리고 노심초사하시면서 투쟁을 하는 가운데 본인의 그 시선과 경험이 이 미술품들 속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깨너머로 같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것, 즉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시민권 같은 게 보장되지 않은 삶, 그리고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삶, 또 모국어와 모어가 분리된 그런 삶,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으로 이렇게 보기 그런 어려운 그런 삶들인데요. 그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일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책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따져보는 작업이 우리 문화경영학과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새삼스럽게 다시 검토하고 숙고하고 다시 답을 내보는 그 과정과 잘 궤점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좀 오래됐고요. 읽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책의 참 큰 장점은 뭐냐면 참 얇습니다. 그리고 도판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텍스트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은 그 두 번째로는 같은 저자가 쓴 소년의 눈물이라는 그런 이 저자의 독서 편력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아마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사색과 사유에 도움이 될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무거운 책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컨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들과 함께 더위도 이겨보시고 또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뭐 다른 책들이나 또 우리 다른 즐길 거리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서경식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소년의 눈물이라는 책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네네네. 대략의 내용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너무 길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서양 미술 순례가 네. 이 서경식 선생님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 미술관에서 만났던 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런 회화들 네. 앞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요거 이제 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읽으셨던 그 독서 목록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실마리로 또 자기 이야기를 또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차적으로 담장의 넝쿨 퍼져나가듯이 이분이 지내오셨던 그런 어떤 어린 시절 성장, 제1조선인으로서 이제 맞닥뜨렸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방송대에 있으면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제1조선인들을 위한 방송대 학위 과정을 하나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본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일본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 해외 취업을 나가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 시대 때 정말 밥을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징용을 강제로 당하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제주에서 4.3 때 정말 목숨을 던지고 자에서 밀항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1조선인의 뿌리를 이루고 거기서 살고 계신데 국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가셨을 때 남북이 분단이 안 됐었을 테니까 남한도 북한도 온전히 자신의 온전한 조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프로축구 예전에 유명했던 정대세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조선 그러니까 북한적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조청년 학교들을 또 많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조선대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뭐 도쿄대, 뭐 와세다치대처럼 정규적인 그런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인가 과정들이고 그런 데를 졸업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일본 사회에 안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정부가 못나서 그분들을 글로 이렇게 그쪽으로 쫓아낸 거나 사실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좀 빚을 갚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학위과정 같은 것도 만들고 정상적으로 이제 고등교육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도 하고 그게 만일에 안착되면은 고려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훨씬 더 섬세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제1조선인 문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선생님 정말 공감하는 말씀이지만 국적이 북한 국적은 아니고요. 이제 무국적입니다. 무국적.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남한 국적도 북한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무국적인 상태인 분들이 이제 굉장히 현재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날래 서양 미술 순례와 저기 서경식 선생님의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애독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알고 싶다 더 제1조선인들의 삶을 이제 그런 분들은 최근에 빠친코라고 하는 소설도 있고 애플 TV에서 지금 드라마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드라마는 봤는데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드라마를 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빠친코를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드라마 보셔도 충분합니다.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희 남기환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나요? 남편입니다. 예, 책을 소개 이렇게 해야 돼서 어떤 걸 할까 고민했습니다. 책하고 영화 어떤 걸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수업 때도 학우님들께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영화도 이렇게 수업하다가 좀 말씀드렸던 영화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은 독립운동 관련된, 예, 한국 독립운동 관련된 건데요. 학우님들 보통 이렇게 한국사 공부하시다 보면, 독립운동 부분이 되게 좀 와닿는 게 있으시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왜냐면 원체 복잡하고, 그리고 뭐 계열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저도 독립운동 그쪽 부분에 뭐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많이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해외에서 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좀 유사한 그 정말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책을 한 권 소개드리고 영화는 이제 3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책은 이거는 돌고래개입니다. 이거 돌고래개는 많이들 읽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책이 이게 조금 두꺼워요. 이게 두꺼운데 이거는 최신 판형이라 가지고 두꺼운 거고요. 이제 전판형 가면 갈수록 좀 얇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일기 형식의 자기 그 장준하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장준하 선생님은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쓰시다가 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고, 현재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죠. 근데 이 장준하 선생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장준하 선생님이 학도병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이제 전시체제기 그때 되면은 이제 학도병이 징집이 되기 때문에 가셨고, 그다음에 어디에 배치를 받냐면 이제 만주에 있던 스카라 부대라는 곳에 이제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이제 군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거 싸우다가 일본을 위해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맞는 사람들과 생각에 맞는 사람들과 탈출을 결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탈출을 결심해서 만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고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총 본산지가 중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중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주에서부터 중경까지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겪은 소회, 감정, 우리가 후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돌베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님이,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님의 이 탈출 경로를 장정이라고 보통 하고요. 최근 얼마 전까지는 장준하 미인사업회와 보훈처에서 그 장준하 선생님이 탈출을 쫓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유지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석사 들어가자마자 한번 다녀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경로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독립운동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 사람이 그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시는 거죠. 잡히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중경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왜 찾아갔을까? 그리고 찾아가서 본인이 본 그때 당시 독립운동에 대한 감정,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소회를 정말로 절실하게 적은 책입니다. 물론 좀 보시고, 이 책을 보시고 다른 책을 좀 보시면 또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판할 점도 있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적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굵은 책이지만 정말로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몰입도가 굉장히 빠르게 몰입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아마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책도 하나가, 제가 책 한 번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이 책이랑 항상 같이 추천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랑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김산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구술한 책인데요. 김산이라는 분은 중국 공산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다가 니네즈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그 김산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에 가서 중국 혁명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독립운동이나 이런 쪽에 방편으로 이런 걸 생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어떤 가입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돌베개, 그 다음에 아리랑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도 같이 추천드릴까요? 계속할까요? 영화는 3편입니다. 영화 3편인데, 3편인데요. 이게, 요즘 3편은 고민하다가, 이것도 역시 독립운동 선상에서, 요즘에 교과서나 개설서나 이렇게 보면 독립운동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별로 되게 나누고요. 무장 항일운동, 그 다음에 의열운동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운동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잘 볼 수 있는 영화가 3편이 있어서 그리고 학우님들께서 명절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요일날 굉장히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예, 봉오동 전투 학우님들 잘 들어보셨죠? 예, 그 봉오동 전투인데 그 봉오동 전투는 영화를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전투 장면이 비현실적이고 그다음에 한 명이 막 총을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오동 전투가 1920년에 차지하는 그 위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보시고 이거는 무장 독립운동과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가볍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말모입니다.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건 조선 어학회 사건, 그러니까 한글과 관련된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런데 조선 어학회 사건과 그 한글이 그러니까 그 말모이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예, 좀 다르지만 그래도 보시면 왜 한글이 중요한가, 그 당시에 왜 문화운동이 중요했던가, 조선 어학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제가 가장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영화 암살입니다. 예, 그 암살을 많이 보신 학우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의열투쟁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김원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연관 관계를 굉장히 잘 이렇게 버무렸고요. 그리고 가장 이 영화에서 잘 좋은 것은 바로 그 밀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정재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인데요. 그 독립운동을 했던 젊은 청년이 이제 노선을 바꾸죠. 그래서 친일로 돌아서고 그리고 밀정으로 활약하고 그 사람이 해방 광복 이후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경찰청장이 되거든요. 경찰청장이 돼서 반민특위에 가서 막 변호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총을 몇 발 맞고 너희들 독립운동을 했던 나를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딱 나왔을 때 경찰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게 우리 역사에서 뭘까? 친일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사가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독립운동을 하냐?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전지현 배우가 했던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남들이 몰라줘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굉장히 와닿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영화는 태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 분명히 준비를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알면서 예, 한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남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책을 약간 살짝 봤는데, 예, 이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더 어떤 현실감 같은 것들이, 현장감이 훨씬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학 동안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읽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책을 준비하신, 예, 진보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도성입니다. 저는 일단은 책을, 아마 방송대 그 과제에서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한 책이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주 오래된 질문들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고전 철학의 새로운 발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동양 철학이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이 이제 2017년도에 나왔는데, 2017년도에 사가지고 빛의 속도를 읽어보고 아직 정독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올여름에 이 책을 이제 찬찬히 읽어볼 예정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시면 이제 플라톤, 니체, 들레즈, 마르크스, 한나 아렌트, 소크라테스 이렇게 인물들 제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목차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일단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종합철학회죠.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하고 그리스 로마 고전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정한학당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체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이제 글을 꼭지같이 맡아서 이제 쓴 책인데요. 여기 이제 목차에 보시면은 뭐 인생, 생명, 시간, 우정, 예술, 타자, 자유, 지혜, 법, 평등, 연증법, 연대, 정치 이런 이제 글꼭지마다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 잘 아시는 이제 저 문화경학과 명예교수인 이정호 선생님의 글도 한 꼭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글의 부제도 책 제목에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전 철학의 여러 개념들을 이제 고전 자체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현대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서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제 시민으로서 어떻게 어떤 덕목들을 좀 갖춰야 되냐 또는 이 고전 철학을 그대로 이제 박제화된 고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에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데 문화와 교양, 자기 교양을 좀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책 읽으면은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연대 같은 걸 보면요, 연대에 보면 이 내용에 지역 공동체의 시민연대 가능성은 플라톤의 이소노미아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현대의 어떤 무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철학적 기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전의 어떤 많은 개념들을 현대에서 다시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대 공동체, 특히 이제 현대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방학 때 정독을 해볼 생각이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의 이해, 우리 방송대 과목이죠. 철학의 이해, 또 신화의 세계, 그리고 뭐 동서양 고전의 이해 이걸 한 번씩 또 수강을 하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약간 심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오래된 질문들 이 책을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치의 노래라고 하는 정태춘 영화였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카톡이 왔네요. 아치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정태춘이라고 하는 가수죠. 근데 이 정태춘의 자기 음악 인생을 다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퀸의 프레드 머큐리의 음악 영화가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와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반 이상이 전부 공연으로 담겨 있어요. 라이브 공연으로 담겨 있는데 정태춘 자신의 인생 중에서도 이제 그 사전시민, 철폐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가로서의 모습들도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정태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좋지만 또 그러한 우리가 2000년대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일단 이제 월드컵과 함께 월드컵 자체로 좀 덮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2000년 초반에. 근데 정태춘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좀 잊혀진 가수가 됐는데 그 사이에 자신이 음악가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 그런 사회운동과 자기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아치의 노래라고 하는 영화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상영하는 데가 아마 큰 극장에서 내려오고 서울이나 광주에서 아마 몇 군데 예술극장에서 지금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마 보기는 불편하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여행경 서울이나 광주나 이쪽에 가셔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제가 이제 헤어질 결심을 지난주에 공연을 봤는데 아주 즐겁게 재밌게 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저는 정말 사랑의 어떤 약간 좀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점철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해일과 탕웨이의 연기도 뛰어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스포일러 됐다. 그래서 제가 했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하와이가 예뻤다라고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예상을 깨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한번 최근에 절찰리에 상영 중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시고요.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화 제목에 아치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아치가 무슨 뜻인지. 이건 스포일러는 되지 않겠죠. 네. 아치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이제 양아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시대에 어떻게든 패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이 길을 천천히 가겠다. 그런 어떤 실제로 있더라고요. 양아치에 이르는 자기의 어떤 음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음악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번 해석할 여지가 많겠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헤어질 결심은 누구랑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편집하면 안 됩니다. 신혼부를 하는 배상자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차원에서 여기까지 한 거고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빨리 이게 국면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아주 오래된 질문들을 보면은 히랍의 고전 철학들을 현대적인 시선으로 다시 보고 그 가능성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보면은 대체로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든 사회든 연대든 그 법이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필요하다면 과연 왜 필요한지. 예. 공동체. 요즘에는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이제 시각에서의 공동체 개념 현대화 외에도 불교에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고타마시타타가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데 너무 예. 접근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주 오래된 질문들한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영구를 얘기해보면 아주 오래된 질문에서 동시에 아주 우리한테 급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급한 대답을 요하는 것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이 인간이 살아간다? 그런 생각은 좀 불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을 공부하는 친구들,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약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둘이 부딪히는 건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들 정통이라고 하는 박스주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전 그런 의미에서는 비약하는 아나키스트들의 우리가 어떤 공동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도 각자 그 사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려와서 음식을 경작하고 사회 생산물들을 공유하게 되면 사실은 공동체라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위기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사실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는 것이 도모하는 건 사실은 공동체의 해체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지금 이제 굳이 저 먼 과거로 눈을 돌려서 공동체에 대한 회복을 염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막스주의자들이 꿈꾸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아나키 같은 경우는 외형 자체가 깨져버려도 얼마든지 공동체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선생님 인용하신 부분에 히라베 이소노미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소라는 거는 이제 동등한, 대등한이란 말, 노미아는 권리, 법 이런 거거든요. 그게 침해당하지 않고 이제 혐오나 차별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무중심의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 것도 이 양반들이 꿈꾸던 그런 아나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체 이제 억압 같은 게 없는. 우리는 너무 이게 해체돼가는 방향으로 가서 진짜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또 하나가 지금 그 질문을 또 여기 단계를 두고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사회학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사회학에서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